만약에 제 교육생이라고 하면 10점 들어가지 않았냐, 나 잘 쏘지 않았냐라고 하면 아니야, 너의 첫 번째 사격은 운이었어. 그 운을 가지고 네 실력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철부대 사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연결되는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최하위 부대 결정전 권총 정밀 사격입니다. 그러면 몸풀기로 최하위 부대 결정전 진지구축 기동사격에서 사격 포인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타겟이 있죠. 이 타겟에 대한 용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회전 타겟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투스타 타겟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는 풍차 타겟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양쪽의 타겟을 고정하는 중앙부 회전축과 그리고 표적이 부착되어 있는 양쪽에 2개의 회전축이, 그래서 총 3개의 회전축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6개가. 이 타겟의 특징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중심이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한 곳이 중력에 의해서 반대편이 더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쏠 것인가, 그냥 표정만 보고 쏠 것인가. 우선은 처음에 처리를 할 때도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타켓을 먼저 사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스윙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타켓의 공략법은 가장 위쪽에 있는 타켓을 먼저 집중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중력에 의한 스윙이 좀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표적이 많이 흔들리면 그만큼 사격하는데 제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은미 대원이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타겟을 공략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오, 자, 첫 발입니다. 와. 근데 보면 조아라 대원 한번 볼까요?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 진짜 빠르다. 가야 돼. 가야 돼요. 야. 지금 보면 조아라 대원이 체력적으로는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사격술에서는 특출난 면모로 보였습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사격 하나만 만약에 측정을 했었다면 저는 조아라 대원이 1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강은미. 뒤지겠다 진짜. 이제는 본론으로 넘어가서 원초이 대원과 윤재인 대원이 사격하는 사격수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영상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뭔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격 디렉터로 활동을 하다 보니 사격술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뭐예요? 설마. 카메라? 그래서 원초이 대원이 지금까지의 강철부대 역사상 최고점을 쌌죠. 그것도 올10을 쌌고, 원초이 대원이 올10을 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윤재인 대원부터 사격 진행하겠습니다. 해병대부터 쏩니다. 개시. 자, 10초 안에 쏴야 돼. 첫 번째는 이제 윤재인 대원이 사격을 먼저 시작을 했죠. 지금 총에는 도트 사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트 사이트 아래는 확대경의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격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격을 할 때 손가락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총의 떨림, 그리고 몸의 흔들림, 그리고 격발 순간 그 모습만 봐도 사실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자, 10초 안에 쏴야 됩니다. 첫 발. 윤재인 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죠. 입을 다문 게 그렇게 정밀 사격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손가락 마지막 격발 순간입니다. 됐어요. 떨림은 적었습니다. 예, 팔의 떨림이나 이제 몸의 떨림은 적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마지막에 챘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수를 맞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아쇠 뒤쪽에 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벽까지 지금 챘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수를 나타내기 힘들다. 자,
지금 이제 8점이지만 이게 실제로 곤충 표적지에서는 8점이 아니라는 거. 실제로 곤충 표적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한 6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을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벗어난 거예요. 자, 윤재인 대원의 첫 번째 사격수를 보면 첫 번째 떨림 적었고요. 두 번째 파지법, 크게 뭐 단점 찾기 힘들었고요. 본인한테 잘 맞춰진 파지법이었고요. 그럼 여기서는 마지막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윤재인 대원은 확실하게 쳤어요. 해군 원초이 대원. 이제 원초이 대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원초이 팀장님! 첫 발입니다. 쌌다. 다행히 원초이 대원은 슬로우로 보여줬죠. 자세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파지법도 나쁘지 않고, 자, 사격합니다. 오케이. 쌌다. 격발할 때 오른쪽으로 좀 빠졌다. 청구가 오른쪽으로 살짝 들리는 느낌 많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살짝 우상탄이 날 가능성이 높다. 사격술에서. 자, 마지막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만 보면 정상적으로 조준을 했을 때, 조준하는 거나 격발까지 이상이 없을 때 탄이 빠지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체이 대원도 격발하는 순간에 손가락이 멈추는 현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도 오른쪽으로 뜨는 거 보셨어요? 네, 오른쪽으로 비켜갔죠. 그러면 이거는 우상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우하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다면 우상탄이 났어야 정확한 사격이었는데 우하탄이 났다는 건, 그래서 이게 실제 곤충 표적지였다면 8점 후반에서 라인을 딱 걸릴 정도의 그 정도 사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원초이 대원의 첫 번째 사격은 10점이 나왔던 건 운의 효과가 컸다. 운 좋게 좀 잘 들어가서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조준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사격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채는 것이 서로 상호보완해서 맞아떨어져서 이거는 운으로 들어간 사격이다 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한 리뷰가 아닙니다. 이제 윤재인 대원의 두 번째 격발입니다. 쌌습니다. 이거 무조건 10점입니다. 윤재인 이번 자세 좋았는데. 예. 그러니까 윤재인 대원은 이것만 보면 자세적인 거나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없다. 뭐죠? 이제 두 번째 발에 완벽하게 하탄이 났죠. 자, 윤재인 대원은 두 번째 발 5점, 완전 그냥 표적 완전 바깥쪽으로 5점을 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사격이었다면 이거는 점수에는 밖으로 벗어난 거죠. 표적 안에 들어갔을 때 점수로 인정되는 거고요. 6점 이외에는 0점인 거죠. 근데 뭐 점수를 논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게 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격이 워낙 찰나에 이루어져서 자세 보고 정확히 조준한 것 같은데 조준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격발할 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럼 격발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탄이 나갈 때는 이미 틀어진 상태로 총을 떠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워낙 찰나의 순간이고 워낙 미세한 순간이지만 결국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타겟에는 명중을 못 시키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거를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걸 디테일하게 옆에서 계속 정밀하게 포인트를 잡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일반인 분들은 찾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격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사격을 매일같이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 정말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이제 원초이 대원님의 두 번째 사격. 빠른 시간. 보기만 해도 편하죠. 떨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렇죠. 원초이 대원의 사격술 같은 경우에는 우상탄이 나야 사실 제대로 조준하고 제대로 격발했고 원초이 대원의 그 상황에서는 우상탄이 나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아까 우하탄이 났던 거는 조준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사격을 했던 그 상황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교육생이라고 하면
10점 들어가지 않았냐, 나 잘 쏘지 않았냐라고 하면 아니야, 너의 첫 번째 사격은 운이었어. 그 운을 가지고 네 실력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격은 진짜 원초이 대원의 사격 실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격술이 어느 정도 받쳐진 인원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인터뷰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쏴봤다. 그리고 항상 뭐 잘했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현직 뭐 해경 요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격에 대한 경험이 우선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감각은 더 많을 거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번째 사격은 실력이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는 마지막에 손가락의 깊이, 손가락을 더 심하게 끌고 오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더 중앙으로 모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재인 대원의 세 번째 발입니다. 윤재인. 몰라요. 윤재인 대원은 실제로 핫한이 날 수밖에 없는 사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 전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사격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에 추가적인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격을 처음 하거나 실수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때문에 손에 힘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격할 때 당길 때 손을 같이 힘을 주려고 하는데 사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은 고정. 내가 총을 잡고 있는 이 파지법은 그대로 정지를 시켜놓고 손가락 하나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났죠. 잘못된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한번 제대로 제가 계속 재생시켜 줄 테니까 격발이 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격발 되기 전에 딱 끊었지만 무조건 핫한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지금까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좀 더 미세해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개개인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 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죠. 보면 격발이 나기 전부터 이미 총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로 격발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핫한이에요. 핫한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순간적으로 조준점이 올라가서 사격을 했는데 운이 좋게 9점 시점에 들어갔다? 그게 운이라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했던 우리 원초이 대원의 첫 번째 사격이 약간 그런 식으로 맞물려서 운이 맞았더라도 10점이었지 윤재인 대원은 이렇게 아래로 많이 빠질 정도면 아무리 내가 올려서 사격을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사격할 때 아마 거의 90% 이상은 핫한이 날 가능성이 높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수 3개를 다 보세요. 3개가 전부 다 핫한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그런 메커니즘과 이 모든 것들을 몸에 흡수하고 이게 머슬 메모리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경험이 없을수록 실력이 부족한 건 그거는 머슬 메모리의 차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이 사실 잘하지만 사격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격의 경험이 적어도 내가 몇 번만으로 이런 나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다면 사격은 누구나 다 쉽게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다. 자, 이제 원초이 대원의 마지막 발을 한번 볼까요? 개시. 한 발 더 남. 살 끝. 설마. 살 끝. 굉장히 원초이 대원은 제가 지향하는 그런 장점의 사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초이 대원의 사격수를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보다 탄이 격발되고 난 뒤에 총이 많이 뜨는 현상 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빵. 제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원초이 대원처럼 힘을 빼고 사격을 하라고 합니다. 힘을 과도하게 들어가면 손이나 이런 데 압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가락 하나만 사용할 줄 모르는데 지금 원초이 대원은 제가 봤을 때 손가락 하나만 사용하는 현상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의 압을 많이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가볍게 들어주라고 하거든요. 가볍게, 편하게. 이렇게 힘을 줘서 꽉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손에 긴장을 많이 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초이 대원은 생각보다 손에 긴장을 푸는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반동은 클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반동은 총알이 나가고 난 뒤에 반동이기 때문에 사격의 점수랑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총은 꽉 잡아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고함은 격발 전에 어느 정도의 경고함만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조준하면서 너무 과도한 힘을 준다?
그는 오히려 사격을 못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을 잡을 때는 특히 권총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편하게 잡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도 과연 제가 좀 너무 앞서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윤재인 대원이 아래로 채는 장면 보셨죠? 그 상황에서 총알이 아마 나갔다면 그 채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부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격발이 먼저 되고 총이 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진짜 격발 전에 총구가 틀어진 상태로 격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외에는 내 총알이 왜 빠졌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비비탄 총 사격을 해도 다 잘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실제 총알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채게 되는 걸까? 그거는 저는 자동 반사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몸에서 반동을 미리 흡수하려고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그거를 참아내는 게 사격을 잘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격을 가르치는 제 교육생이라면 고질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참아내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리 반동을 흡수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격술은 계속 무너질 거다라는 게 저의 견해고,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총알이 들어있는 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알이 나가지 않을 때는 명확하게 나의 단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리뷰는 최하위 부대 결정전 해병대와 해군의 사격술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총사격 영상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타겟이라든지 이런 밀리터리 의류 이런 거 구매하실 분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택티컬 사이트 네피엑스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네피엑스 걸어드릴 테니까 꼭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들 볼 거 진짜 많습니다. 오늘 이상사 클래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